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류 보일러 급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류 보일러가 급수 부족 현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급수가 된다면 저수위가 발생할 수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통 보면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원래 관수량이 작아가지고 급격한 부하 변동이라든가 이 압력 변동이 있으면은 수위가 떨어져서 저수위가 많이 걸립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응책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꼬망이는 우리 구름이라고 말티즈입니다. 우리 유기견 센터에서 들여 먼저 죽은 그 구름이하고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저희가 입양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반려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유기견 센터나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류 보일러가 그 저수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물론 보유 수량이 작죠. 보유 수량이 작다 보니까 이 보유 수량이 작으면서 이 보일러 자체가 수관식인데 그 입형 수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부하 변동이 상당히 심할 때, 그러니까 현장에서 스팀 증기를 쓰는 그 양도 문제지만, 양은 뭐 어차피 보일러 용량으로 커버하는 거니까 그 양보다도 그 변동, 증기를 땡겨서 쓰는 그 양이 순간순간 급하게 일어나면 그 저수위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 보일러의 맹점이죠. 예. 또한 급수 펌프의 그 급수량 부족인데, 이 부분은 정상적인 펌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설치를 어떻게 했냐, 배관 시공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급수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수위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급수 배관과 거리와 그 배관 간경, 이거에 따라서도 음, 저수위가 걸리는 원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류 보일러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거 그냥 요런 모양이죠. 요거 요런 모양인데, 요거는 지금 보일러 상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일러 상부 윗부분. 그러니까 윈드박스가 있고 버너가 있고, 버너 윈드박스,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 빨간 밸브는 주중기 밸브라고 그러죠. 요거를 주중기 밸브, 주중기 밸브. 그다음에 요놈은 송풍기. 그다음에 요거는 연소가스 배출되는 굴뚝 연도. 그리고 요 지금 요 굴뚝에 요 주위에 있는 거 관리 보일러, 요거는 뭐냐면은 요즘 뺑돌이서 이중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에코노마이저입니다. 절탄기. 요거는 보일러, 관리 보일러 후면, 정면, 요건 측면. 이게 후면인가요? 이게 후면인가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물론 요건 특정 회사 것인데, 저 부스타 보일러라고, 뭐 미우라 보일러도 있고, 뭐 대열 보일러도 있고, 뭐 3호 보일러도 있고, 몇 개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관리 보일러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상부 헤더, 그다음에 이렇게 하부 헤더가 있고, 상하부 헤더를 이렇게 수관으로 연결한 그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보유 수량이 작을 수밖에 없고, 관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급격한 부하 변동이나 압력 변동이 있으면은 이게 수위가 뚝 떨어져서 저수위가 걸릴 수밖에 없고, 요 놈은 여기 기수분리기죠. 스팀이 발생되면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나가고, 여기로 급수가 되고 급수되고, 기수분리기, 여기서 그 캐리오바에서 떨어진
응축선으로 다시 같이 보일러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버너에서 불을 떼고 상부에다 하부에다 여기 이제 요거는 사진으로 만드는 사진으로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용접으로 요걸 다 용접으로 해가지고 올용접이죠. 그리고 이 튜브 자체 수관 수관 자체가 예전엔 그냥 단순한 직관이었는데 지금 전부 스파이럴로 만들었죠. 스파이럴. 이게 꽈배기 타입으로 전열 면적을 좀 늘크냐고 늘리느냐고 이런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관료 보일러를 갖다가 그 응축수 탱크와 같은 GL 라인에서 이렇게 두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요거 이제 관료 보일러죠. 요건 일반 노통영화식 보일러인데 원래 저기 급수 펌프는 보일러 쪽에 가까운 것보다는 응축수 탱크에 가깝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 이게 땡기는 것보다는 밀어주는 펌프는 기본적으로 흡입 양정보다는 토출 양정, 밀어주는 양정이 좋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그렇습니다. 또 이 관리 보일러 같은 경우는 웨스코 펌프를 많이 쓰는데 이 펌프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보일러 쪽이 아니라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응축수 탱크 쪽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웨스코 펌프나 일반 펌프는 원래 그 흡입 양정이 없습니다. 거의 뭐 없다고 봐야죠. 물론 입형은 좀 다른데 대부분의 펌프는 그렇고 관료 보일러에서 쓰는 웨스코 펌프는 특히 심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부스타 저기 저 관료 보일러와 노통형과 있으면 이렇게 응축 스탱크 옆에다 설치해서 밀어주는 타입으로 설치하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펌프는 흡입보다는 토출 양정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응축 스탱크에 가깝게 해가지고 밀어주는 타입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응축 스탱크가 보일러 지면 GL보다 아래 내려가 있어요. 이건 아주 상당히 훌륭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훌륭하다? 응축수를 회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역시 요 전에도 말했지만 펌프를 보일러 쪽에 가깝게 설치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펌프는 기본적으로 흡입 양정이 없기 때문에 급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흡입 양정이 안 됩니다. 이게 되긴 되지만은 좀 정석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펌프 자체로 엄청 크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흡입 배관은 짧고 굵게 흡입과는 보온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왜 온도가 올라가면 재증발전기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어, 흡입관 쪽에는 보온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 앞전에는 그 보일러에 가깝게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일러 옆에다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요 방법이 양호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급수 온도 상승 시 펌프 능력이 저하가 되는데 70도씨 이상이 되면은 이런 스타일도 급수하기가 좀 버거웁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 관료 보일러 회사에서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라인 펌프, 인라인 펌프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요 흡입 양정을 보완을 하더라고요. 보완을 해 가지고 급수를 시키는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냐면 아, 이 관료 보일러가 급수 펌프하고 세트로 같이 한 세트로 만들어져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뜯어서 뭐 여기다 설치하는 게 아마 관료 보일러는 안 되는 스타일로 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보조 펌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건축에서 사전에 터파기를 실행되는데 보일러를 연결해서 발생되는 급수 능력 부족을 임시적 방편으로 그같이 설비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시공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시공 전에 여기다가 급수 펌프를 응축 스탱크 옆에다 설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죠. 자, 두 번째로 요 전까지는 그 펌프의 어떤 저 설치 위치에 따라서 저수위가 걸리는 요인, 원인으로 작용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부하 변동에 대해서 이 부하 변동이 심하면은 역시 순간 부하가 크다 보면은 저수위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확 땡겨 가다 보면 보일러 수위가 쭉 떨어져요. 이게 관으로 이루어졌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저수위가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연료 사용량을 보시면은 이게 월, 월 해가지고 연간 보일러 운전 상태 연료 사용량을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프로 그린 건데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부하 변동이 심한가. 이런 데는 가급적 관료 보일러를 쓰지 말아야 하고 만약 쓴다 하면은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보일러 용량을 똑같은 상태로 뭐 두 대, 세 대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파티션을 할 때 용량이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부하를 계산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하 변동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자, 여기 이 빨간색이 고정 부하예요. 자, 1년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 부하. 여기 같은 경우 보일러가 10톤짜리인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중간 부하 변동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이거는 심하죠. 부하 변동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석을 어느 정도 하셔서 뭐 신설하는 것 같으면 그 기계, 부하 사용하는 기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검토하여서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수위가 안 걸리고 전기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 앞전에 건데 이거는 급수량을 가지고 봤습니다. 급수량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요게 이제 부하 변동이죠. 엄청 똑같아요. 연료 사용량은 뭐 거의 뭐 비슷하죠. 대동소이하죠. 뭐 똑같진 않아도 거의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이게 부하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부하 변동이 얼마나 안정적입니다. 이런 데는 관리 보일러를 적용해도 좋아요. 근데 관리 보일러를 적용하는 게 좋은데 관리 보일러는 물론 그 순간 대응력도 있다 하지만은 보유 수량이 작아가지고 그 부하 변동 시에 그 대응력이 약하니까 제가 볼 때는 고정 부하를 판단해서 고정 부하할 때는 보유 수량이 큰 관리 보일러보다는 노통 연관식 보일러를 쓰는 게 유리하다. 아, 만약에 같이 두 가지를 혼입한다면 노통과 관료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부하 패턴을 보고 보일러를 설치를 하든가 증설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자, 거의 뭐 결론적인데 보통 이게 보일러들 그 살펴보면 특히 관료 보일러들이요. 그 펌프 이 웨스커 펌프 급수 펌프 이 관경보다 부싱을 써가지고 작게 연결을 하더라고 작게. 네? 작게 연결을 하고 관경이 작어 펌프보다도. 절대 보일러는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일러는 반드시 그 온도 변화와 그 재증발 증기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펌프 관경보다 흡입 관경보다 1에서 2치수 높게 배관을 연결해야 되고 토출 관경은 반드시 한 치수 높게 배관을 연결하셔야 배관의 마찰 손실을 이기고 급수량이 충분하게 급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제가 그 현장을 다녀보면 거의 99%가 이 잘 만든 데가 급수 펌프하고 간경이 똑같고 아닌 것 어떤 것은 부싱을 써서 또 배관을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 관료 보일러 특히
관리 보일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저수위 발생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음. 절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관리 보일러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공하면 진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어, 어느 분이든 앞으로 그 펌프를 보일러 급수 펌프 설치할 때는 흡입 간격은 1에서 2치수, 1보다는 2치수 배관을 어차피 응치수 탱크에서 가까우니까 가깝게 설치하는 거면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비용도 크지도 않고 한 2치수 크게 하고 토출 간격은 에, 토출 배관은 토출 간격이 한 치수 50 만약 저기 급수 펌프가 50A짜리라면 토출은 65로 하는 거죠. 그리고 흡입은 한 80 정도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내주샤를 써서 줄일 때는 바로 앞에서 여기서 뭐 내주샤를 써가지고 줄이시면 되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그 증기를 사용하고 회수하는 응축수 회수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응축수 온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흡입과는 각적 보온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흡입과는 편심, 토출과는 동심 내주샤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 급수 온도가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급수 온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뭐 벤트되는 뭐 재증발전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잡아서 급수 온도를 올리는 방법도 한번 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희망나는 실천 기업이고 요 재증발전기 잡는 특허증입니다. 언제나 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여러분들과 운영자 여러분들과 저희는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100% 올바로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웬만한 그 업체보다는 제가 이 보일러나 이런 쪽에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네, 네, 저는 이 유튜브를 나름대로 뭐 화려하진 않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 업체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군대 있을 동기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은 화력전 최재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